그런데 여기 보면 참 이상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평균적으로 5억 중반에 거래되는 이 아파트가 갑자기 12월 초에 GTX 개통 전이죠.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이 발견됐는데, 거래 가격을 제가 조사를 하다가 이게 뭔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물론 아직 등기를 내지 않은 걸로 봐서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5억 중반의 거래 속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7억 3천만 원 거래, 이게 뭘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분석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GTX A노선 파주 운정역이 작년 12월 28일에 개통이 됐죠. 제가 직접 가서 다 타봤는데요. 지금 이제 평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아직 평일 오후 시간, 낮 시간에는 이용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하 50m에서 180km로 좀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소음 안 들리죠?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딱 20분이면 옵니다. 정말 빠릅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GTX 개통만 하면 파주 운정 지역의 아파트 값이 다시 더 많이 뛸 거라고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GTX 팔아서 집값이 급등한 것은 분양할 때 뿐이었습니다. 집값의 추이를 보니까 운정중앙역에서 한 800m 정도 거리에 있는 목동동 산내마을 구단지 힐스테이트 운정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달에 4억 8천만 원에 25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GTX 개통 전 12월에는 5억 6,7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1월 들어서 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개통 후에는 4천만 원 정도 더 내려간 가격에 거래가 된 겁니다. 이 아파트 최고가가 21년 9월에 6억 7,300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최고가 대비로는 거의 2억 정도 하락해서 지금 매물이 형성돼 있는 겁니다. 자, 산내마을 구단지 힐스테이트 운정, 이 아파트는 파주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그리고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이렇게 3개 단지가 트로이카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정중앙역에서 도보로 가기엔 조금 멀지만 파주시 목동동입니다. 같은 목동동인데 운정화성 파크드림 시그니처 아파트를 보니까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2월에 4억 9,800만 원에 23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GTX 개통 전에는 5억 초중반에 거래가 됐었는데 정작 개통을 하고 나서는 하락 거래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이상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평균적으로 5억 중반에 거래되는 이 아파트가 갑자기 12월 초에 GTX 개통 전이죠.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이 발견됐는데, 거래 가격을 제가 조사를 하다가 이게 뭔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물론 아직 등기를 내지 않은 걸로 봐서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5억 중반의 거래 속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7억 3천만 원 거래, 이게 뭘까요? 숫자를 잘못 기입한 것일까요? 아니면 GTX 개통 전에 집값 띄우기 위한 가짜 거래일까요? 이거 상당히 궁금하죠?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TX 운정 중앙역 인근 다른 아파트들의 거래도 보면 하락 거래들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운정 센트레빌 바로 뒷단지인데요. 산내마을 구단지 한라 비발디 아파트도 전용 84제곱미터의 거래를 보니까 작년엔 4억 중후반에서 5억 초반에 거래되던 것이 올해 들어 최근엔 4억 초반까지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1년 10월에 6억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한 30% 정도가 하락해서 매매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파주 운정지역에선 최고 좋은 입지 아파트다라고 하는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이 아파트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2월 22일에 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여기 최고가가 21년 10월 달에 9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3억 넘게 이게 하락한 겁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30% 넘게 저렴하게 지금 살 수 있는 거죠. 21년에 집을 못 사고 지금 산다라고 하면 이만큼 대출을 덜 받고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이자만 한 120만 원 정도를 더 아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GTX 개통이 되고 나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파주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게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정작 개통 후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 매수자도 줄어들고 문의도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을 했는데, 반대로 매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동패동에만 20개 단지에서 4,900호가 넘는 매물이 있고요. 바로 옆에 목동동에서도 16개 단지에서 4,300개가 넘는 매물이 있습니다. 25년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매물이 최소 15%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파주 운정의 아파트 값은 호재가 실현되었음에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왜 하락할까요? 일단 GTX 호재가 가격에 선반영됐습니다. 이 선반영도 보통 된 게 아니고 정말 너무 많이 됐습니다. 개통 후에 올라야 할 만큼보다도 훨씬 더 너무 많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기점으로 파주 운정 지역보다 훨씬 더 가까운 일산이나 일산 킨텍스 쪽의 아파트 값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 운정 지역이 더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자, GTX A 노선 킨텍스역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들 매매가를 보니까 킨텍스 원시티 M블록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24년 9월 10월에는 12억 초반 12억 후반에 거래가 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딱 12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통 후에도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짝 더 내려왔거나 보합 수준이기 때문에 파주 운정 지역의 아파트 값도 오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산 시내의 아파트들도 지금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과도 맞물려 있는 그런 호재들이 있지만 가격이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초저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운정 신도시 일대 집값이 투기가 일어나면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초저금리에 거기다가 GTX 호재를 가득 품고 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더 오른다.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 26년까지 입주 물량도 많습니다. 대략 한 1만 가구 정도가 더 입주를 하기 때문에 가격 분산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값은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호재가 있으면 그 호재를 발판으로 너무 부풀려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부풀려질 때는 다들 뭔가에 홀려서 이게 비싸도 비싼 줄을 모르고 비싼 것도 이게 더 오른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비싸게라도 빨리 일단 사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부풀려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평택의 미분양이 많은 이유도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벨트 호재로 분양물도 많은 데다가 사람들이 몰리니까 가격마저 부풀려져서 튀어 올랐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고 기존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최고가에 사신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꼭지야? 이제 우리 못 팔고 여기 갇힌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 이사 못 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나마 파주나 평택은 좀 나은 편입니다. 이 지역보다 교통이 안 좋거나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 부동산을 매수하시면 앞으로 정말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집이나 부동산을 사줄 인구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곧 그렇게 됩니다. 교통이나 일자리가 없는 지역의 경우 특히 요즘은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더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싸진다고 해도 뭡니까? 사줄 사람이 없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 도쿄의 주변 도시들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쿄 인근의 지역에 빈집이 많았었지만 지금은요. 도쿄 중심부마저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일찍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의 경우 2023년 말 기준의 데이터를 보니까 일본 도쿄 인근 도시의 빈집 수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체 820만 채 중에 89만 채가 넘습니다. 빈집이 11%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나마 도쿄 인근이기 때문에 좀 나은 편입니다. 이 정도의 빈집도. 일본 지방 도시들에서는요 빈집이 900만 채 이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일본 총무성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입니다. 아니 아무리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빈집이 900만 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바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때 지어진 집들이 빈집입니다. 버블 때 너도나도 달려들었던 집이 이제는 900만 채가 빈집이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이 오사카 인근이라고 하는데요. 오사카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입니다. 일본의 제2도시죠. 오사카 인근의 빈집은 20% 이상입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일본은요 1990년대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배드타운의 성격을 지닌 도시들의 지역들 그 집값이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집값은 우상향한다 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일본은 왜 회복이 안 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도 꼭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집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지어놓은 것은 위험한 부동산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잘못된 선택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제야말로 부동산 시장에 옥석이 가려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지하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회원 가입하신 고마운 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구독 설정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로 의견 주시는 분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영상은 열심히 보면서 아직도 구독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부자가 되거나 말거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표영호TV의 정보로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있는데요. 그분들이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습니다. 구글의 정책, 유튜브의 정책에 따라 무료로 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싼 가격에 회원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 신청하시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